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그 용인시의 그 처인구 원사면에 일을 좀 하러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농지 관리 이런저런 관련돼서 잡담이라 할까? 그걸 소개해 올릴까요?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지난번 제가 종로학당 상속농지 관리 이런 거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은퇴 많이 하고 일부 농촌 출신들 경우에는 농지 관리하는 분들이 아마 상당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물론 농사 경험이 꽤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좀 잘 아시겠고 또 전업농의 경우도 더 잘 알겠죠. 예. 그러니까 도시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농촌에 내려와서 농사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은퇴하고 다른 일 하면서 농사 짓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방에서 그냥 농업이라든가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농업 지식이라 할까, 경험이라 할까, 많지 않은 분들 관련돼서 소개 올릴까요? 예. 제가 농지 관리 중에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죠. 예. 그래서 제가 과수원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이제 제가 미니 과수원을 하는데 그걸 말씀드린 적 있죠. 예. 풀 관리 잡초라든가 이런 거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반경 1.5m에서 이렇게 하고 또 주변 정리하고요. 그런데 이제 과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매달려야 될 거예요. 저도 보면은 과수원의 경우에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해충이라든가 또 물이 적시에 이렇게 잘 공급이 되어야지 알이 굵거든요. 사과알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답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적 있고요. 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물 관리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물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높여갖고 이렇게 흙을 갖다가 다독여가지고 이렇게 높게 한 다음에 이제 농작물을 심는데 논의 경우에는 제일 잘 자라는 게요. 비료 안 주고도 잘 자라는 게 콩이에요. 콩. 그런데 이제 콩하고 아니 옥수수.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기라 그랬죠. 녹도 콩의 경우에는 고라니가 좋아하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예. 고라니들이 다 그걸 남겨두질 않거든요. 물론 철망을 치면 됩니다. 그리고 철망 아닌 경우에는 효과가 적어요. 망이라는 경우에는 고라니가 이빨로 씹어서 끊어버리기 때문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오늘 특히 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까요? 저 앉아있는데도 여기 전인데 이 농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전인 것 같아요. 발이 있죠. 예. 왜냐면 잡초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풀을 자주 뽑아줘야 된다던가 또 그런데 요즘에 또 문제가 요즘에 뱀이 좀 많아요. 과거 몇십 년 전에는 땅꾼들이 있어갖고 뱀을 많이 잡았는데 요즘에는 독사 있잖아요. 뱀이 출현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물 가까이에. 예,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야 되겠고 대신에 좋은 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들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또 뱀이 잡아먹기 때문에 들쥐에 대한 피해는 좀 거의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항상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잡초 관리할 때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이 4월, 5월하고 6월, 7월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부터는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잡초제거를 해야 돼요. 예? 잡초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거나 좀 멀 경우 있잖아요. 강원도라든가 뭐 서울에서 그 먼 곳 이런 경우에는 그 3주인데 3주면은 좀 어렵더라고요. 잡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은 6월 달에 한창 그 잡초가 올라오기 때문에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그 풀을 베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일하러 갈 때 그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많은 건 필요 없고, 제가 보기엔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여기 많이 있는데, 우선 그 장갑은 필수겠죠. 손이 까지니까 장갑. 그다음에 낫은 이 저기 뭐야 외낫하고 조선낫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외낫이라고 그러고 보통 이건 뭐 조선낫이라고 그러는데, 이 낫이 저 같은 경우는 수온 이후를 쓰는데요. 이게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낫 2개 하고, 그 다음에 요 톱을 준비해야 돼요. 요건 이제 접는 톱이거든요. 이렇게 접는 톱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이 톱하고 이 조선낫은 왜 필요하냐면은, 이 나뭇가지 있잖아요. 이 나뭇가지들이 여기 가생이 같은 게 있는데, 나뭇가지를 제거할 때 굵은 가지는 톱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조선낫이를 할 경우에는 아주 가는 나무는 좋은데요. 이게 이 굵은 가지 경우에는 이게 다칠 수가 있어요. 상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2달 전에 좀 이렇게 담이 걸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욕심을 조금 부렸는데, 이 가지를 칠 때, 저 굵은 가지 칠 때 이걸로 치면은, 보통 이걸로 치는데, 너무 굵은 걸 칠 경우에는 이게 충격에 의해서 이 덩어리 있잖아요. 이쪽에 담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좀 가느다란 거, 그런 거 이 조선낫이로 전부 나뭇가지 제거를 하고, 좀 굵다 싶은 거는 요 휴대용 톱 요거로 제거하면 좋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휴대할 때는 그 휴대품으로서는 그 외낫, 조선낫, 그다음에 요거 접는 톱, 그다음에 그 숫돌은 조그만 미니 숫돌 있거든요. 그거 이제 갖고 다니시고, 차 속에. 그다음에 음료수는 이제 물 2병, 예? 그다음에 여기 목마르니까 이제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휴게소에서 팔거든요. 이게 라떼, 아이스 라떼. 그 시원하면 좋고. 그다음에 그 낫이라든가 제거할 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요거는 이제 요도, 옛날에는 우리 아까진기라, 어렸을 때 아까진기라고 해서 빨간 약인데, 요즘에는 뭐 그 요대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상처가 조금 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밴드 있잖아요. 밴드는 저 사이즈가 여러 가지인 거 있잖아요. 복합으로 된 거. 단일 사이즈가 아니라 왜냐면 상처의 방향하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거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칫솔치약은 아무래도 이제 휴게소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뭐 하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요 정도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통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이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점검한 거 보면, 그 다시 정리하면 그 외낫, 조선낫, 그다음에 여기 빨간 그에 요드액, 그다음에 밴드, 그다음에 칫솔치약, 그다음에 물 2병, 주스 하나, 뭐 커피 좋아하시면 커피 하나 하시고, 근데 장갑은 꼭 껴야 되거든요. 장갑은 손에 물집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 빨간 거 입힌 거, 빨간 고무 입힌 거, 요게 좋고. 그 다음에 복장은 제가 입은 아래는 이게 지금 이게 건빵 바지거든요. 이게 주머니가 많아서 좋아요. 그래서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덥기 때문에 이게 복장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반팔에다 이거 저기 했거든요. 이거 끼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했다. 이 소매 있잖아요. 이거를 했고, 그 이제 벌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해충이 물 경우 대비해서 긴팔 입어도 되긴 한데,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 답답하니까 그냥 반팔에다 이거 끼는데 그렇게 하고, 또 뭐 그 정도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밭의 경우에는 그 되게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전원주택 같은 거. 그런데 그 이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여기 이제 도로변이라서 시끄러워요, 차 소리가. 그런데 자기가 뭐 근생이라든가 상가를 짓는다든가 사업할 사람들, 아니면 또 투자 목적으로 뭐 부동산 토지 투자하겠다 이런 경우 아니면 전원주택 부지는 너무 도로에 붙은 거는 안 좋더라고요. 도로에 붙으면 계속 이 차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이것도 좀 약간 스트레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니면 방음벽을 세우든가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예, 그렇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일하러 나갔다가 잠깐 쉬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전답 과수원 이거는 그 양도세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상속농지기용은 이제 3년에 1억 그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고 또 5년까지 최대 2억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뭐 계속 농사 짓기가 어려우니까 뭐 한 1, 2년 하고 그렇지만은 또 특별히 바쁘지 않을 경우에는 또 계속 또 농사 짓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가까운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의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직접 와서 농사 짓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농사 지러 다니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상당하고, 왜냐면 지방의 경우에는 또 뭐 아침, 점심, 저녁 사 먹어야 되고, 또 톨게이트 비용, 기름값, 또 모텔 비용도 있잖아요. 하루 정도 자야 되니까. 저도 이제 평창에 갈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모텔에서 자는 경우도 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 다니는 게. 그래서 이제 요령이라면은 뭐 좀 여기 수도권의 경우에는 좀 자주 다니고요, 풀배로. 그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는 비용도 또 적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한 2주나 뭐 3주, 비가 많이 오면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데 한 2주 정도는 가야 어느 정도 되거든요. 풀이 워낙 잘 올라오기 때문에, 특히 6월부터는 부쩍부쩍 올라오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초에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제초기를 2번이나 샀는데, 전동 제초기요. 그런데 그게 제초기는 이제 그 제초제를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돈만 많이 들지 글쎄 이 효과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 제초제 뿌리는 거는 어디 효과가 크냐면은 주로 그 뚜럭 있잖아, 논두렁이란데, 논두렁이라든가 이렇게 토지와 토지 사이 이렇게 길 요런 데는 굉장히 효과가 커요. 그런데 평지라든가 이런 데는 그 제초제가 엄청 많이 그 뿌려야 되고 그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주 많이 뿌리면 모를까. 그래서 그 직접 제거하는 게 어떨까. 근데 전동기로다가 이렇게 요즘엔 저기를 넣어가지고 충전해서 쓰는 게 있는데, 근데 저도 그걸 쓰다가 요즘에 안 써요. 귀찮아가지고. 왜냐면은 낫으로 베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더라고요. 한 500평 이 정도 이렇게 사이즈 할 때는 낫으로 직접 베는 게 속 편한 것 같고, 그 이상 넓은 면적은 그 전동 기계 있잖아요. 그걸로 하는 게 또 낫고,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게 이게 풀이 높은 풀은 좀 괜찮은데, 풀이 낮은 풀의 경우에는 이 전동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게 작은 모래알이나 돌멩이가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눈을 가리개가 있기는 한데, 모자를 돌려 쓰는 방법도 있어요. 제 모자의 경우에 이제 기계를 쓰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저기가 이게 돌멩이라든가 모래가 여기 걸리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좀 답답한 면이 있기는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초제도 뿌려봤고 뭐 전동기 써보려는데 그냥 낫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속 편하더라고요. 예. 대신에 이제 보통 풀은 외낫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그만 숫돌이 있어요. 미니 숫돌. 그래서 그 손뼉만한 거 좀 많은 거 있는데, 손바닥만한 거 쬐만한 거요. 그걸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갈아주면 돼요. 이 조선낫은
그건 튼튼해갖고 한 번 갈아두면 그냥 뭐 며칠 쓰는데, 이 외낫은 이걸 수시로 갈아줄수록 굉장히 그 성능이 좋아요. 예?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 풀이 잘 배지고. 예. 그 다음에 저기 위치가 그 이제 그 보통 이제 교통이 안 좋은 데는 좀 힘든데, 또 그 농지 관리 떠나서 농지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그 한번 소개해 올릴까요? 그러니까 뭐 투자적 관점이라면 그 도로에 접한 게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2차선이나 4차선에 도로에 접한 토지하고 그 안에 들어온 투자하고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차선이나 4차선 안 있다 하더라도 그 매행지는 가급적 피하고요. 아주 그 고도의 전문가 아닌다면은 매행지 사면 골치 아프니까 그 피하는 게 좋고, 또 저명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각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뭐 현황도로가 있어도 요즘에 보면 막 도로 막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인심이 좀 고약해졌죠. 예,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냥 제일 속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완전히 좀 갖춰준데 조금 비싸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그 지방 이런 데는요, 그 이웃하고 그게 많아요, 마찰이. 그러니까 토지 경계라든가, 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뭇잎이 떨어지면 또 옆에서는 또 싫어할 수 있고 날아가서.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관리하는 그 밭의 경우에 작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 제일 편한 게 사실 호박이에요. 호박은 잘 자라니까. 근데 그 이제 잡초 관리 부담 적으려면 그 이렇게 드록을 만들어서 비닐로 덮은 다음에요, 이렇게 비닐을 깔아놓으면 잡초가 안 자라기 때문에 그 매년 편하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고구마 같은 게 잘 되더라고요, 보통.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일어나 나왔다가 뭐 이런저런 그 두서없이 한번 이런저런 잡담을 말씀드려봤어요. 예. 자,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